자, 오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또 3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오늘 경기에 승리의 발판을 놓은 선수, 아쉽게 승리는 챙겨가지 못했지만 오늘 경기 정말 최고의 호투를 펼쳐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토론토의 좌완 이제 또 에이스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좌완 에이스가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좌완 에이스인 로비레이 선수가 7이닝 동안 삼진 14개 잡으면서 또 무실점 호투를 펼쳐줬네요. 오늘 로비레이의 역투는 정말 대단했어요. 오늘 경기 중계하셨잖아요. 오늘 중계를 했는데 111개를 던지면서 정말 끝까지, 로비레이가 한 번 던질 때마다 악 쓰는 거 알죠? 악! 이러면서 던지잖아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방법이 있긴 하다. 뭔 방법이요? 레이가 무슨 공을 던지는지 아, 중계진은 알 수 있어. 아, 그래요? 타자는 이미 판단하는 그 시간이 네. 너무 짧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네. 해설치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예요? 소리 지르면 패스볼이야. 아, 진짜로? 어.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음에 경기 정말이에요. 보실 때는 한번 유의하시고 또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가 나중에 나. 이 패스트볼이다. 아, 슬라이더면 그냥 던진다. 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게 없는 게 제가 그걸 보고 왔어요. 지금 3시간 10분 동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구수 111개, 스트라이크들 77개를 넣으면서 뭐 스트라이크 비율이 거의 뭐 70%에 육박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로 이른 타이밍에 이제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결정구를 던져서 삼진을 솎아내는 멋있는 투구를 펼쳤어요. 그래요. 오늘 경기에서 뭐 7이닝 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5피안타 무실점 1볼넷 삼진 14개를 잡아냈는데, 이 삼진 14개가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 탈삼진 또 타이 기록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 2017년이었죠. 그때 에디조나 이제 시절이네요. 2점대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싸이 영상 투표도 순위권 안에 들었던 그 7위. 시즌. 그 시즌에 이 다저스를 상대로 14개의 탈삼진을 잡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경기 14개의 탈삼진은 이제 토론토 구단 역사상 좌완 투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이기도 또 하고. 뭐 우완 투수로 따지자면은 로이 할러데이도 있었고, 그렇죠. 더 그 전에는 뭐 로저 클레멘스도 있었고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 좌완 역사상은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올 시즌에 뭐 레이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실 텐데, 네. 지금 시즌 7번째 두 자릿수 탈삼진이었고, 뭐 바로 직전 등판 이 디트로이트전에서도 삼진 11개를 잡으면서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전에서도 8이닝 1실점을 거두면서 11개 탈삼진을 거뒀는데 기록했는데, 다만 로비 레이 같은 경우에는 승을 승원이 좀 없더라고요. 네. 이번 달에 5번 등판을 했어요. 네. 평균 자책점이 1점대예요. 네. 승 몇 승? 2승은 그래도 얻지 않았을까? 0승. 아, 진짜로요? 한 번도 승을 타내지 못한 로비 레이입니다. 이 로비레이 선수도 류현진 선수처럼 저기 회식도 좀 하고 갈비도 그렇죠. 좀 사주고 먹을 것 좀 사주고 이러면은 이 타자들이 힘을 내서 좀 이 타선을 힘을 내줄 텐데. 자, 보세요. 류현진 선수는 갈비 쌌죠. 한국식 불고기 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인 1닭. 그렇지. 닭도 뿌리고. 닭을 사는 김에 이렇게 나눠줘 봤더니 너무 너무 맛있게 좋아하더라. 먹어서 팀 동료들한테 닭 한 마리씩 제공하고.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네. 득점 지원 거의 뭐 최상위권에 지금 올라 있는 거 아닙니까? 1위. 1위예요. 네, 1위인 상황인데 뭐 어쨌든. 농담이고. 네. 로비레이가 아쉽게도 두 자릿수 승수 달성에는 실패를 했지만 네. 뭐 최근 메이저리그는 승만 좋은 스탯으로 보는 거는 아니죠. 이 네. 얘기는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올 시즌에 벌써 9승 5패 152.1이닝 동안 삼진 192개를 잡으면서 평균 자책점도 2.72까지 또 끌어내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싸이 영상 얘기가 현재에서도 계속 이제 뭐 3파전이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레이 선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싸이 영상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일단 옆에 화면을 보시면은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순위가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요. 1위는 랜스린입니다. 2.20을 기록 중이고 레이가 2위예요. 그 뒤를 게리 콜이 바싹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랜스린 같은 경우에는 다만 투구 이닝이 적어요. 130점이 한 차례 부상이 또 있었죠. 그렇죠. 한 차례 부상이 있었고 남은 등판이 대략
많으면 5번 정도 지금 선발 투수들끼리 예고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하면 규정 이닝을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빈말이 아닌 게요. 5경기잖아요. 네. 근데 6이닝씩 소화를 해도 규정 이닝을 소화를 못해요. 아, 그러네. 162이닝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랜스린 선수가 뭐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뭐 레이 선수, 게리콜 선수, 뭐 린 선수까지 이렇게 3명이 또 이제 3파전이 될 텐데, 콜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탈했던 시간이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이제 탈삼진에서도 이 로비 레이 선수보다 앞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뭐 다승에서만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경기 전까지 게리콜과 로비레이의 탈삼진 개수 차이가 13개였는데 오늘 딱 14개를 기록하면서 역전을 로비레이가 보였고. 아메리칸 리그 탈삼진 부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이제 평균 자책점도 레이 선수가 2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사이 영상 레이스에 이제 이름을 낼 수 있다. 사실 이 레이 선수가 지난해에는 평균 자책점 6.62, 물론 뭐 애리조나에서 토론토로 넘어서 소폭 뭐 성적이 향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이제 1년 800만 달러 재계약을 맺고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6점대 투수가 에이스급, 이제 사이 영상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투수로 변모한 것이냐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역시 제구 얘기부터 해야 돼요. 지난해 9이닝당 볼넷이 무려 7.8개가 넘었습니다. 정말 이닝당 하나씩 볼넷을 내준 건데 이건 메이저리그 거의 최하위 기록이죠. 그렇죠. 규정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근데 올 시즌에는 9이닝당 2.2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뭐 컨트롤, 그러니까 커맨드가 아니라 컨트롤의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제구가 좋은 선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뭐 존에 넣고 빼고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렇죠. 볼넷을 적게 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컨트롤이 좋아졌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컨트롤도 안 됐으니까 커맨드의 영역을 떠나서 컨트롤을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로비레이 선수가 9위는 또 상당히 좋은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패스볼 평균 구속도 뭐 평균 93마일 또 94마일, 좌완 좋을 투수가. 때는 95마일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150km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좌완 투수가 이 정도 구속이면 굉장히 빠른 구속이고, 거기다 슬라이더도 정말 위력적인데 네. 원래 위력적인 슬라이더였는데 애리조나 시절에 잠시 인스트럭터로도 일을 했었던 랜디 존슨이 알려줬어요. 로비레이한테. 슬라이더 그립을 이렇게 한번 고쳐 잡아봐라, 이런 일화가 있듯이 슬라이더가 올 시즌에도 사기인데 원래부터 허스윙 비율이 높았어요. 그래, 원래부터 이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구위 자체, 뭐 구종 완성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계속되어 오는 이 레이 선수의 문제점은 제구, 볼넷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올 시즌에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일단 커리어 초반에는 존 퍼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넣는 비율이 50%가 넘었던 레이 선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투수들이 그래요.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왔을 때 자신의 구위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네. 근데 스트라이크 비율이 계속해서 올 시즌 전까지 낮아지고 있었어요. 매년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좀 피해가는 피칭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피해가는 피칭도 맞는 표현이지만 이 보더라인에 제구를 하려고 한 거죠. 이 스트라이크 존이 네모나게 있으면 외곽에 던지려고 하는데, 이런 로비레이가 이런 커맨드가 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원하는 위치로 딱 구석을 찌르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선수들은 사실 이 구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가운데 보고 던져도 못 친다. 스트라이크 존 그 가운데에다 크리크를 딱 놓고 던지면 어차피 이제 사이드로 이 보더라인으로 퍼져 나가니까 그냥 가운데로 던져라, 이렇게 하는 선수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레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구가 정말로 몰리면은 레이는 홈런을 맞습니다. 아무리 구위가 좋아도 메이저리그에서는 160km짜리 공이 가운데로만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타자들 다 넘깁니다. 로비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9이닝당 피홈런이 2개 넘게 또는 2개 비슷한 정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타를 억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코치진들도 좀 더 제구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코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스트라이크 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던 레이인데, 네. 올 시즌에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
존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존에 넣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렇죠.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을 하면서 투 스트라이크를 먼저 어떻게든 잡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인플레이가 나오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만 똑같은 점도 있어요. 몰리면 홈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24개의 피홈런을 허용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규정 이닝 좌완 투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래, 줄 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몰리는 공은 이제 홈런이 되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존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일단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탯으로도 증명이 돼요. 이 지난 시즌과 올해를 놓고 보면요,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피안타율이 지난해는 3할 2푼 8리였어요. 올해는 3할 4푼 4리예요. 이게 7월 중순까지 기록인데, 네. 불리한 카운트에서는 그냥 로비레이는 로비레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리한 카운트에서 지난해 1할 8푼 1리, 올해 1할 5푼 5리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모든 투수들이 똑같죠. 네. 유리한 카운트에서는 이제 성적이 좋고 불리한 카운트에서 안 좋은 건 당연한 건데, 네. 올 시즌 레이 선수는 이 불리한 카운트보다 유리한 카운트의 횟수를 더 그렇죠. 훨씬 많이 늘려나가고 있다. 공격적인 투구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해서 유리한 카운트 상황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꽝도 있죠. 네. 피홈런을 맞는다던가 홈런을 맞는다던가 그런 순간이 있는 건데 어쨌든 유리한 카운트를 많이 만드는 게 레이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이렇게 그래요. 하는 이유는 레이 선수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공격적으로 투구에 임하는 로비 레이 선수의 이 마음가짐의 변화가 실제로 경기력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투 스트라이크 잡아놓고 이제 우타자 몸쪽으로 이제 발 쪽으로 떨어뜨리는 슬라이더, 요걸 백풋 슬라이더라고 하죠. 뒷발 쪽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삼진을 굉장히 많이 솟아냈는데, 사실 이 상대하는 타자들도 이 접근법이, 이 레이 선수를 상대할 때 접근법이 또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레이 선수가 네. 그 오늘 커크의 포구 위치를 보면 알 거예요. 네. 그 알레한드로 커크가 레이 선수한테 패스볼 요구한 위치는요, 바깥쪽 요구 거의 없었어요. 정말 단순해요. 이 몸쪽 낮게 요구를 합니다. 네. 이 타자한테 붙어서 여기로 던져, 이렇게 요구를 해요. 몸쪽으로. 그럼 레이는 있는 힘껏 거기로 던져요. 그러면은 절반은 실제로 거기로 가.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는 네. 더 타자 쪽으로 빠져. 근데 이게 그 자체로 이득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타자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은. 이 홈플레이트에도 멀어뜨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몸쪽으로 던지면 더 파고들어도. 그랬을 때는 네. 제구가 만약에 조금 안 돼서 멀리 제구가 네. 되더라도 그렇죠. 이 예상했던 것과 또 다르게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30%가 뭐냐면은 그 군대에서 총 쏘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좌상단이 나와요. 좌상단. 그러니까 이 우타자의 몸쪽을 던지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 우타자 기준 바깥쪽 높은 위치로 갑니다. 지금 투구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하이 패스트볼이 된다. 하이 패스볼이 된 게 있잖아요. 네. 하이 패스볼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알레한드로 코크는 정말 그냥 몸쪽 낮게 요구를 했는데 공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타자들이 제일 치기 어려운 위치로 공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탄착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클리크를 조정을 하지.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제구가 안 되는 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 제구가 안 되는지를 본인이 이제 파악을 하고, 여길 요구했을 때 그냥 그대로 던지면 요만큼 빠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다. 본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스트라이크를 넣으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레이는 정말로 거기로 온 힘을 다해서 던지는 거예요. 구속 상승 얘기를 하는 매체들도 있지만 네. 구속 상승은 단순한 거예요. 보더라인을 제구하려고 제구에 신경을 쓰다 보면 구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자신감 있게 스트라이크 존에 넣을 생각을 하고 세게 던져. 그럼 구속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로비레이의 구속 상승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지난해까지는 뭐 유인구로 계속 이제 뭐 홈런도 많이 맞고 또 이제 보더라인 피칭을 해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다 보니까 이 사실 유인구로 타자의 방망이를 계속 이끌어내려고 했었는데 네. 올 시즌에는 뭐 초구 빡 던지면은 파울 빡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카운트 그렇죠. 앞서서 이제 승부를 쉽게 되는 거잖아요. 레이가 홈런도 많이 맞지만
구위가 좋다 보니까 파울도 많이 나오고요. 헛스윙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아놓으면 좋은 거고, 또 워낙 공격적으로 레이가 축을 하다 보니까 네. 타자들도 일단 슬라이더는 그 백부스로 들어가면 절대 못 치죠. 스윙 비율이 올 시즌 50%가 넘습니다. 헛스윙 비율이.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스트라이크를 던지겠지? 패스볼로 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BABIP 이론이 네. 완벽하게 이제 뭐 타구 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가 되면요 대부분 아웃입니다. 아, 그쵸. 그럼 자동으로 맞춰잡기가 되면서 투구수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로비레이처럼 구위가 좋은 투수에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레이 선수가 올 시즌에 이닝 소화도 굉장히 좋아진 이 여파가 이렇게 그렇죠. 좀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그리고 이게 제가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메이저리그 에이스들이 이렇게 던지는 선수들이 과거에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맥스 슈어죠. 대표적으로 피홈런이 약점으로 지목을 받았었죠. 그렇죠. 왜냐?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산물이잖아요. 저스틴 벌랜더. 역시 마찬가지죠. 왜?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니까. 근데 레이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던지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작용으로 피홈런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공격적으로 피칭하다 보니 뭐 상대 타자의 배트를 이끌어내는데도 유리하고 또 긴 이닝을 소화하는데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좌완 버전 뭐 벌랜더나 아니면 슈어저 같이 레이가 바뀌었다. 예.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로비레이가 최근에 엄청 잘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류현진이 에이스다, 로비레이가 에이스다, 뭐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래. 뭐 토론을 할 수 무슨 있어요. 에이스야, 뭐 무슨 에이스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저는. 그치. 그리고 에이스라는 거는 사실 뭐 올 시즌 에이스 근데 이적하고 나서 에이스 이러면은 이게 다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7월 에이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찰리 몬토요 감독의 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팀에는 에이스가 한 명 이상 있다. 레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류현진도 당연히 잘해주고 있다. 지금 레이가 던질 모습을 보면 우리 팀의 에이스는 한 명 이상인 것이 확실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 몬토요 감독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막 저기 뭐 기사에다 제목에다가 뭐 류현진 에이스 논란 촉발 막 이러면서 이제는 레이가 에이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 공식 구단 SNS를 가보면요 류현진 경기에 our 에이스가 항상 써있어요. 그쵸. 우리 에이스다 류현진. 레이 있어? 레이는 아직 없어. 레이 안 왜요? 아직 못 잡아서. 아직 올해 끝나면 가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프로모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 분명히 그게 아닐까?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장기 계약 맺어. 너도 에이스로 불러줄게. 근데 뭐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레이가 잘하죠. 근데 이런 둘 중 누가 잘하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한 팀에 확실한 에이스 한 명만 있으면 그 팀은 포스트 시즌 이제 못 가요.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류현진을 뒷받침해줄 선발 투수가 반드시 필요해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게 원투 펀치 이룰 선수를 찾아야 된다. 선발 영입해야 된다. 오프시즌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토론토가 어쨌든 치열한 포스트 시즌 경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경기에서 토론토가 이기고 보스턴이 지면서 와일드카드 2팀인 보스턴과의 경기 차이가 어쨌든 4경기 반차로 한 경기 줄어들긴 했어요. 네, 뭐 아직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은 뭐 11%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뭐 어제 경기 8%에 비해서는 또 한 경기 이겼다 3% 올라간 상황이고,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고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확률은 변하게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 38경기가 토론토는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경기 중에서 4경기 반차 충분히 이 선발 투수들의 오늘 같은 이런 호투가 있다면은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경기 레이 선수가 또 잘 던진 이 분위기를 이제 내일 류현진 선수가 또 이어가야 될 텐데, 내일 경기도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가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4연전 마지막 경기이고요. 류현진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위닝 시리즈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내일 스포티비 메이저리그 중계 예고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스포티비에서는 한국어로 총 4경기를 중계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토론토 대 화이트삭스전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경기는
4시 7분에 중계가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레이 선수가 왜 이렇게 또 달라진 건지, 왜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고, 이 류현진 선수의 에이스 논란, 야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다 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경기도 참 뭐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텐데, 네. 내일 경기 이제 류현진 선수의 경기 결과로 저희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 좀 할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